위기가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시험장 나왔을 때는 완전 망한 줄 알았어요. 여기 어떤 허수들의 특징이 자기소개부터 네.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3학년도 편입에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합격한 박성원이라고 합니다. 93년생이고요.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다니고 연세대학교 석사 생활하다가 회사 생활한 이후에 이제 피트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입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트 생활은 2번 봤었고 8월에 이제 시험이 끝나는데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편입학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합격하신 학교가 약대랑 치대 총망라해서 어떻게 되시는지 공유 네.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때는 아주대학교 약학과 그리고 전남대학교 약학과 이렇게 2군데 지원을 했고 둘 다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경희대 치대 그리고 단국대 치대 그리고 원광대 치대 이렇게 좀 정량 요소를 많이 보는 곳을 이제 지원을 했었고 원광대는 최초 합을 할 수 있었고 단국대는 1차 합격한 후에 이제 면접에서 예비 번호를 받았는데 그 번호가 빠지지 않아서 원광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원하시게 된 계기를 좀 네. 알 수 있을까요? 약대 왜 가고 싶으신지? 네. 석사 생활을 하면서 연구원 활동을 했는데 한계가 보였던 네. 것 같아요. 이제 회사 생활을 하거나 어떤 좀 더 높은 자리까지 가고 싶지만 석사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박사를 진학을 하기에도 또 요즘 박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 네. 또 그거를 4년, 5년 이렇게 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에는 조금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전문직을 좀 고민을 해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알아본 게 그 당시 상황에서 제가 가장 빨리 할 수 있을 게 뭘까 고민을 했는데 약학대학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수험 생활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전년도 11월부터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양 적은 강사들 생물은 김현호 선생님 들었고 화학은 김준 선생님, 파이널로 박인규 선생님 거 좀 들어봤었고 유기는 윤가식 선생님, 물리는 심규원 선생님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풀커리를 그때는 타지를 못했고 파이널도 들은 과목이 박인규 선생님 거 그거 하나 말고는 김준쌤 거는 코드 넘버까지도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유기도 문제 풀이는 거의 못 듣고 이론만 듣고 들어갔고 물리도 기출까지만 하고 우선 첫 번째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학 물리는 100분이 90% 정도, 생물이랑 유기는 100분이 60% 정도 가천대랑 고려대 지원을 했는데 강탈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시 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이 좀 많은 강사님으로 선택을 해야겠다. 강의가 이제 4.0부터 7.0까지 이렇게 있는데 4.0이랑 4.5 5.0 위주로 듣고 6.0부터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피트 트렌드보다는 뭔가 미트 초고난이도스러운 문제들이 너무 많고 4.0을 좀 더 많이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4.0 교재가 되게 좋은 게 네. 그 이론 설명이 딱 있으면은 그 뒤에 바로 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 수준들도 정말 좋게 느껴졌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코드 넘버도 초시 때는 진짜 그 상위 50% 안에 든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제시 때는 양치기도 하고 상위 10% 정도 점수는 조금씩 나왔던 것 같아요. 박인규 쌤 파이널 때는 25문제 중에 23 정도 맞았고 만점도 맞기도 하고 유기 같은 경우는 염창은 선생님으로 강사를 바꿨습니다. 메가 1타였고 선별적으로 잘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골랐고 또 강의를 들어봤는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범위를 정해주는 느낌이 좋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유기가 트라우마였거든요. 초시 때 유기 어떤 허수들의 특징이 문제가 다 쉽다고 느껴지는 뭐가 함정인지를 모르고 완전 술술 잘 풀리는데 제가 딱 초시 때 시험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단타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약간 유기 트라우마가 있어서 파이널을 여러 선생님들 걸 많이 봤습니다. 염창은 쌤, 윤관식 쌤, 최진규 쌤, 임다현 파이널 이제 풀어보면서 좀 무개념 같은 것도 좀 잡고 문제 풀이 능력을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물리는 제시하면서 시간을 거의 안 썼는데 기출만 계속 반복하고 손지호 선생님의 교재를 좀 풀어보고 처음에 이제 시험장 나왔을 때는
완전 망한 줄 알았어요. 화학이 제일 주력 과목이었는데 10분 남았는데 8문제를 못 푼 상태였거든요. 문제 도입 자체가 안 되던 거예요. 기억 보기가 맞다고 치고 니은 디귿이 되는지 속어법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20개 맞았거든요. 100분위로 한 93.5%? 화학을 제일 못 봤어요. 97% 이상이 목표였는데 시험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생물이 제발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뒤집을 수 있으니까. 결국 제일 잘 본 게 생물이었고 한 96.5%? 유기랑 물리도 한 95% 골고루 맞다 보니까 100분위로는 전국 100등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네. 시험 생활 중에 찾아온 위기가 있으셨을까요? 슬럼프를 타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취미 생활이 운동하는 거나 축구 보는 건데 축구는 주말에 한 2시간 정도는 보면서 스트레스 풀고 위기가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시험 보기 4일 전에 저희 집이 침수가 한 번 됐었어요. 책이 이제 다 젖고 그때 살짝 좀 멘탈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치우고 전국 1등 하려고 액땜을 하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대 편입 입시에서 필요한 네. 공부들도 따로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해당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대 편입에 특화된 공부라기보다는 이 피트 때 했던 공부들을 조금 이제 연장시켰습니다. 노용관 선생님의 이런 4.0 책을 이제 계속 반복을 했어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고 좀 외워야 되는 것들 계속 빈출되고 제가 헷갈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책으로 접어서 이것들을 좀 위주로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인덱스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인덱스에서도 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다 읽지 않고 그냥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만 좀 더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4.0 책이 양이 많긴 한데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려고 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트 끝나고 했던 게 읍편사에서 보시면 자체적으로 책을 파는 분들이 있어요. 심플리시티라는 생물책을 사서 여러 회독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 책에서 한 것처럼 이제 패드에 4.0 책이 안 나왔던 부분들을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스터디원은 몇 명이었고 또 어떤 식으로 네. 4.0 푸는 스터디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 방에서만 이제 오늘 푼 양 정해진 숙제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했었고 6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40문제? 그러면 이제 2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화학 같은 경우는 편입화학이 문제가 엄청 어렵진 않아요. 김준 선생님 필수이론 이제 기본 문제들 풀고 또 미트 기출 문제들 문제 푸는 감각 유지하고 박인규 선생님의 이제 편입책이 나와서 편입에서만 나오는 뭐 분광학이나 아니면 핵화학이나 뭐 무기화학, 점군 이런 부분들 위주를 이제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학교마다 조금 나오는 그 범위가 다른데 경희대는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경희대는 이제 유기도 안 나오고 단국대나 원광대에서는 이제 좀 필요한 개념이어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유기는 2까지 나오는데 유기가 엄청 쉽게 나와요. 편입에서는 아주대 약대 준비하면서 유기 2가 나오거든요. 아주대 약대에서는 지성 문제로.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계속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첨삭 멘토링을 해드렸었잖아요. 네. 자기소개서 그걸 통해서 받으신 도움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일찍 연락을 했어요. 얼리버드 느낌으로 지원하는 다른 학교들까지 봐주신다고 했었고 제가 이제 지원할 학교가 경희대랑 단국대 이렇게 2개였는데 대면으로 처음에 만나서 어떻게 쓸지 이런 방향 설정 같은 거 제안해 주시는 것도 좋았어요. 특히 어떤 서류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점이 좀 강조가 돼야 되는지 좀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단국대가 최종에서 안 되긴 했고 결국 정량으로 가는 학교를 가게 됐지만 그때 썼던 자소서들을 또 기반으로 다른 의대나 이런 데도 좀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시의학과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좌우명이나 혹은 새로 설정된 인생의 목표가 따로 있으실까요? 늦은 나이에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현역 남자인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7수 가까이 차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군대 제외하고
저는 이제 예과 2학년으로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이제 해서 거의 필수더라고요. 아, 이제 삶의 목표를 오래 살기 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간 만큼 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늦은 게 없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26살 때까지만 해도 이제 석사까지 땄는데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여자친구가 계속 그 전문직을 좀 해보라고 권유를 했었거든요. 제 주변에 변리사이나 아니면 의사나 약사인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그때 회사 다니고 돈 벌어야지 무슨 또 시험이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너무 늦겠다, 지금이 제일 어릴 때다 이런 생각을 했고, 30살 뭐 40살 돼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지금 해도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조언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인생이 이렇게까지 안 풀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좋은 학교, 석사, 연구원까지 했는데 남들과 비교하게도 되고 정체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진짜 안 되면 귀농해야겠다 생각까지 했거든요. 버티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이나 이런 상황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면 그냥 그거 믿고 계속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대를 들어가신 입장에서 물론 주변에서 많이 축하도 해주시고 기쁘신 마음도 크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 가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아웃풋을 얻을 수 있을까?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남들이 다 좋고 겉으로 생각했을 땐 나랑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갔을 때 또 내가 그걸 후회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은 경험을 해보지가 않아서 앞으로 5년간 수익이 이제 없는 상황이니까 현실적인 부분, 미래를 위해 레버리지를 땡겨 쓴다는 생각으로. 어떤 스펙들이 있으신지 우선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경력 기술서 이런 것들이랑 진단 키트를 한번 이제 회사에서 만든 적이 있어요. 서류들, 특허 등록된 거. 디자인 특허여서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는 키트 디자인에 대한 특허여서 막 엄청 점수를 높게 받았을 것 같진 않아요. 대학교 때 제가 봉사활동 동아리를 들었기 때문에 140시간 정도 봉사활동 한 게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조금 썼었고, 석사 생활하면서 이제 석사 졸업 논문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에서도 제가 동아리 임원으로 활동했어가지고 연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몰랐는데 동아리 활동 증명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받아서 단국대에 같이 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합격하셔가지고 인터뷰 해주셨는데 혹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에 이제 여쭤보셨을 때 조금 고민을 했어요. 약간 저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엄청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전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또 막상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니까 재미있고 뭐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수험 준비생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